이제 짚어볼 게 어지럼증에 대한 대표적인 뭐랄까 잘못된 상식들 있잖아요. 내 어지럼증에 대해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있을 수가 있으나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나 하고 뭐 보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보양식을 드시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을 또 혼동하시는 게 그게 진단명이다라고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지럼증은 증상입니다. 증상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을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은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어지럼증을 느낀 원인이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질환으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질환만 해도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수십 가지가 이제 넘죠. 그리고 뭐 아주 드문 질환까지 합치면 수백 가지가 넘는데, 결국은 어지럼증은 증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지럽다고 다 병원에 가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누구나 약간씩의 어지럼증은 느껴보죠. 이제 그런 경우를 생리적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원인되는 상황들이 바뀌거나 뭐 한숨 잘 자고 나거나 하면 되게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한 30%, 10명에 3명은 평생을 살면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아보면, 첫째로는 어지럼증의 종류 중에 빙빙 도는 그런 현운증이 있습니다. 이 현운증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어지럼증. 한번 생겼다가 회복이 됐으나 뭐 그게 일주 뒤던 한 달 뒤던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지럼증은 원인적인 치료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만성 어지럼증. 내가 늘 어지러운 상태에 있다 하시는 어지럼증도 그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뇨, 고혈압, 흡연 같은 이제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 예를 들면 두통이나 아니면은 복시, 팔다리가 저리면서 온다든지 아니면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서 온다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는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됐을 때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느 과를 갈 것이냐,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어지럼증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워낙 여러 개 시스템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이걸 과연 병원을 가야 할지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심한 이명이 있거나 하시다면 이비인후과적인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어지럼증, 아니면 심한 두통과 같이 오는 어지럼증, 그리고 만성 재발성 어지럼증이라면 신경과가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약을 먹는 사람인데 약을 바꾼 다음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폐질환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내과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한 우울증, 그 다음에 심한 불안증이 있으면서 어지럽기도 하다. 그러면 정신과를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정신과를 가실 때 일단 주의하실 점은 내과적으로나 신경과적으로나 이비인후과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주된 문제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정신과를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경과 갔는데 신경과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하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의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서 어느 과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짚어볼게. 어지럼증에 대한 대표적인 뭐랄까 잘못된 상식들 있잖아요. 잘 못 먹고 기가 허하고 영양 부족이 돼서 어지럽구나 라고 오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해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양 흡수 장애가 있으셔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다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별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보다 뭔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나 하고 뭐 보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보양식을 드시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지럼증의 원인, 치료 방향 이런 걸 쭉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 10분 중에 한 8분은 그러면 뭘 먹어야 어지럼증이 좋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머지 2분들은 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음식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 리스트 아니면 어지럼증에 나쁜 음식 리스트 이런 거 이제 우리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이분법적인 방법은 어지럼증 치료에 도움이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있을 수가 있으나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그렇게 양분하지 마시고 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이 그 다른 원인의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물을 제대로 안 드시면 어지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물도 내가 만약에 신부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안 좋다면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몸에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은 같은 어지럼증 조건에서도 증상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 병도 그렇고 전전편두통이나 대부분의 어지럼증들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함으로써 증상을 더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지럼증의 나쁜 음식을 하나 꼽자면 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생활에 그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술은 거의 모든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술은 엄밀하게 따지면 중추신경계 억제제거든요. 억제. 그러니까 모든 뇌 기능을 억제하는데 특히 억제하는 게 어디냐면 소뇌의 기능입니다. 우리 회식하고 술 한잔 이제 하시고 어떤 분은 좀 많이 드셔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이제 막 비틀비틀 거리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소뇌의 기능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꼬이고 걸음도 잘 못 걷고 뭐 행동도 어두워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과 빈혈을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까요?